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즈노의 테슬라, 월가, 미국의 로컬, 국제뉴스까지 두루두루 바로 묶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녹음하는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3월 29일 일요일이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3월 28일 토요일, 서부 시간으로 오후 8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특별 영상으로도 올려드렸고, 자, 4시간 후에 자, 두 번째 영상이 또 올라갈 예정인데요. 자,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설립자이자 회사 최고 CEO인 일론 머스크가 괴짜라는 별명다운 기업 IPO를 준비 중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인데요. 테슬람, 일명 테슬라 플러스 이슬람, 테슬람으로 불릴 정도로 충성도 높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3배 많은 공모주 물량을 배정하고 로켓 발사를 참관시키거나 자신의 다른 기업에 투자했던 투자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식입니다. 상장 날짜를 자신의 생일에 맞춘 것까지 본인 중심의 이벤트를 치르겠다는 구상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자, 먼저 올려드렸죠. 이 뉴스 끝에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장이 휴장인 주말에는 여러분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현재 66,728 쉽지 않죠.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고 전쟁 이슈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지만 트럼프가 파병한 미 특별 특공대죠. 그렇죠? 특수부대가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가, 자, 내일도 다시 봐야겠지만 WTI 유가가 지금 112불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자, 미국을 넘어서서 유럽에서도 무려 800만 명이 참여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미국 전역은 물론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자, 노 킹스, 왕은 없다라는 이름의 이번 시위는 지난해 6월과 10월에 이어 3번째로 열렸습니다. 이거 대규모 시위입니다. 자, AP통신 등에 따르면 주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워싱턴 DC,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50개 주에서 총 3,100여 건의 집회가 열렸고요. 8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 당국은 공식 집계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 내놓겠죠.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요. 소도시에서도 정말 뭐 휠체어 타고 나오신 분부터 시작해서 정말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연로하신 시니어층에 이르기까지 한때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분들조차도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즈놀은 미국 현지에서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잖아요. 자, 주최 측 추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지난해 6월과 10월 시위에는 각각 약 500만과 700만 명이 참가했는데 이번에 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주최 측은 특정 요구를 내세우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이를 결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성향과 법치를 무시하는 통치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강경한 이민 정책과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고요. 휘발유 가격 상승 등 생활비 부담, 최저임금 인상, 성소수자 권리 보장 등의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위의 중심지는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 세인트폴이었습니다. 미네소타주는 지난 1월 아이스의 단속 과정에서 미국인 르넷 국가 알렉스 프레디가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이후 반정부 저항의 상징적 지역으로 떠올랐죠. 급기야 그 미친년 있죠? 네, 잘렸죠. 요 영상 제가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사람을 써요. 네, 끝까지 함께 데려가지 않고 차라리 DDD도, 저는 DDD가 누군지 아세요? 두한이, 라스네 인천. 왜 DDD냐고요? 저 대학 다닐 때 두한이 대가리 돌대가리. 아무튼 끝까지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장세동 그런 무식한 놈들도 끝까지 했는데 트럼프는 그 정도 위인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두한이가 좋다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자, 다시 넘어옵니다. 신의 행진을 거친 이들 중 수만 명이 미네소타주 의회 앞 광장에서 모였는데요. 팀 윌즈 미네소타주 주지사 버니 샌더스 무소속이네요. 이제 상원 의원 볼먼트죠. 소말리아계 이민자 출신의 이런 오마르 미네소타주 민주당 하원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오마르 의원은 자신이 소말리아 난민으로 미국에 오게 된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폭력배들에게 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수백 명이 링컨 기념관에서 내셔널 몰까지 행진했는데 뉴욕 맨하튼에서 열린 시위에는 배우 로버트 드니로 와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부 장관 등이 수천 명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자, 드니로는 노킹스 운동을 150%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자유와 안보의 실존적 위협이라 부르며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과의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스비치에서는 우익단체 프라우드 보이즈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시위대와 설전을 벌였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는 반대 시위파와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여러 명을 체포했죠. 시위는 미국의 지역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유럽과 남미, 호주 등 12개국 이상에서 집회가 개최 계획되었고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현지 거주 미국인과 노동조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바스티유 광장에 모였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극우를 막아라, 인종차별에 맞서 싸워라는 구호가 등장했고,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수천 명이 전쟁 없는 세상을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재집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6% 하락한 상황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열린 이번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주최 측은 아이다호, 야오밍, 몬태나, 유타 등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시위 참여 등록이 급증했고요. 전체 집회의 3분의 2가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악관과 공화당은 시위를 평가절하했는데요. 자, 평가절하하고 싶겠죠. 자, 에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이 이를 좌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좌파 우파입니까? 자금전 네트워크의 산물이라고 비판했고, 공화당 위의 의원회는 미국 혐오 집회라고 비판했죠. 미국의 혐오위원회는 시위가 아니라 트럼프와 그 일당들이죠. 다음 소식은 이미 뉴스를 통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후티가 전쟁에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에 이어서 홍해까지 막히는 분위기인데요. 이거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참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후티 매체 알마시라에 따르면 야히야 샤라 후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적의 주요 군사 목표물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 등 첫 번째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면서 참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이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저항전선에 대한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우리의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 주장을 했는데, 그는 이 작전은 이란의 무자헤딘 이슬람 전사 형제들과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수행한 영웅적인 작전과 시기적으로 일치했다면서 미사일 발사가 이란 군부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과의 조율 속에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예멘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확인했으며 방공 시스템을 가동해 이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군사행동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전쟁이 일어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끔찍하죠. 앞서 후티는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해 입구 바브엘메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수십 차례 공격해왔죠. 후티는 이란의 중동 내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의 일원으로 이번 전쟁 국면에서도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등 친이란 무장 조직들이 이미 참전한 상태입니다. 특히 바브 엘데만부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10% 이상이 통과하는 핵심 해상로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해 걸프 지역 원유가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이기도 하죠. 따라서 후티가 홍해를 중심으로 군사행동을 본격화할 경우에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물류 차질과 에너지난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미군 작전의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 전달의 이동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느낌 별로 안 좋죠. 후티가 바브엘만데부 해협과 홍해, 궁극적으로 수에즈 운하까지 봉사하겠다고 결심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해 두 개의 주요 병목 지점이 모두 막히게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아랍의 유력 매체인 알자지라는 수입품 운송 경로의 약 30%를 홍해에 의존하는 이스라엘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지중해에서 정비 중 미 해군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의 향후 전개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인 에디오트 아웃노티트는 역시 후티가 참전하면서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발사한 데에는 전략적, 군사적 이유가 있다면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홍해와 바브엘 대부만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방해하는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고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 후티는 대한미사일과 드론, 폭발물을 탑재한 고속 단정 등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뢰를 설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왜 지금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후티가.
한 달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지켜본 거죠. 판세가 어디로 흐르나. 만약에 미국의 이야기대로 짧은 시간 안에 이란이 만약에 죽었다고 한다면, 졌다고 한다면 참여했을까요? 아니죠. 결국은 판세가 지금 충분히 이란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판단하에 뛰어든 거거든요. 요런 부분들까지 요렇게 시그널로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야, 트럼프와의 브로맨스가 문제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자, 일론 머스크가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과 인도의 모리 총리가 참여한 전화회의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는 전쟁 위기 상황에서 두 국가 원수 간의 통화 자리에 민간인이 참석한 이례적인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했음을 시사하는데요. 아, 이건 이제 저들의 얘기고, 관계는 처음부터 좋았습니다. 나빠지지 않았고 나쁜 것처럼 보였던 거지만 결국은 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 자, 모디 총리와의 대화에서 3자 컨퍼런스 콜이 진행됐다는 것, 인도, 테슬라 한때 그 여전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쵸? 굉장히 일론 머스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테슬라와 XAI 등 머스크의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의 국부 펀드로부터 상당한 투자를 유치해 온 것은 아시죠. 또한 머스크는 오랫동안 인도에서 더 큰 상업적 입지를 확보하기를 원해왔죠. 그리고 그의 민간 로켓 기업인 스페이스X가 여기 등장합니다. 스페이스X가 올해 말 IPO를 검토해 왔는데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이 계획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 미국과 인도 당국자들은 이번에 밝힌 바에 따른 이번 통화에서 중동 지역에 고조되는 위기, 특히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수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군이 장악하는 상황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이 해협을 통과하는 대부분의 해상 교통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연료 배급을 실시해야 할 위기에 처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전 세계 필수적인데,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해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모디 총리가 직접 밝혔죠. 양국 정부 모두 공식 성명이나 인터뷰에서 머스크 씨의 참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번 대화는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죠.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자주 논의되기 때문에 백악관이 정상 간 통화에서 민간인을 포함시키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인데,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그는 이란 전쟁에 대해 비교적 침묵을 지켜왔죠. 지난주 왜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이 이란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게시물에 대해 이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게을러졌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가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늦추고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밈을 공유했죠. 머스크는 자신의 테슬라, 우주, 인공지능 기업들에게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시장으로 인도를 주목해 왔는데, 그의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는 외국 제조사에게 부과되는 관세로 인도에서 차량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죠. 인도 관세가 어마무시하잖아요.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스타링크는 인도 내 운영을 위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여전히 국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인도 TV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인도 대사인 세르히오 고르는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 간의 대화를 두 세계 지도자 간의 매우 우호적인 전화 통화였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관리로서 지난 여름 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정부에서 물러나게 된 일련의 사건들에게 있어서 핵심 인물이었는데, 머스크 씨는 사적으로 친구들에게 그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으면 공개적으로 뱀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머스크는 1월 3일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의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사진에 딱 찍혔죠. 그렇죠? 트럼프의 그 팜비치 호텔 마라라고 해서, 그러면서 사랑스러운 저녁 식사를 가졌다고 밝혔고, 이 행사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회복되었음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빈살만이 미국 방문했을 때 초대받았고, 그리고 그랬다는 거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타이거 우즈가 또 약물 처먹고 사고 내가지고
깜빵 갔다가 유치장이죠. 머그샷 찍고 보석금 내고 석방됐다는 얘기인데요. 이미 들으셨겠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미팅 카운티 보안관실은 우주가 보석금을 납부한 뒤 귀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보석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마무시하겠죠. 자, 보안관실은 우주의 머그샷도 공개를 했고요. 사고 당시 입었던 푸른색 셔츠 차림으로 충혈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우주는 현지 시간 27일 오후 2시께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을 몰고 자택 인근인 미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알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소형 트레일러를 연결한 픽업 트럭을 추월하려다가 충돌했고요.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우주는 조수석 쪽 창문으로 기어 나왔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우주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기 검사에 응해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소변 검사를 거부해 체포된 뒤에 주법에 따라 구금됐다가 머그샷 찍고 돈 내고 지금 보석금 내고 풀려났죠. 지난번에도 여러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쵸? 여기 캘리포니아 여기서 그쵸? 제네시스 타고 음주는 안 했지만 약은 했죠. 참 왜 저러는지 씁쓸합니다. 그쵸? 정말 씁쓸합니다. 여러분 오늘 홍명보 호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평가전 있었죠. 다음 주도 있는 거 아시죠? 다음 주는 오스트리아. 그쵸? 오늘은 누구랑 축구가 있었죠? 자, 코트디부아르. 참 창피해가지고 내가 진짜 말을 못하겠네. 응?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가 어디 있는 나라야? 드록바라고 아십니까? 저 은퇴했죠. 전설적인 축구선 드록바. 그의 조국이었죠. 오늘은 여러분 대한민국 국대 축구 대표팀의 1000번째 A매치가 있는 날이었는데 참 보기 좋게 4대 빵 0대 4로 끝났습니다. 뭐 골대 맞추는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슛만 하면 골대 맞고 나왔는데 문제는 결과의 4대 0보다도 평가할 가치조차 없었던 졸전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축구가 이렇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줬을까요? 월드컵이 이제 몇 달 앞으로 안 남은 상황에서 역대 월드컵 경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는 최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월드컵 하는 거야? 뭐 관심 없어? 심지어 방송사들도 서로 중계 안 하려고 지금 JTBC가 지금 그 혼자 떠안아 가지고 막 지금 난리 났는데 패배 자체보다는 전술이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단톡방에도 그런 일을 썼지만 전술이 없습니다. 있을 리 없죠. 줄과 백으로 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누구 홍명보. 전술이 없는 지도자를 앉혔으니 전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득 우리도 혹시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죠. 근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뭐냐면 설령 실장이 올라와서 탈출한다 하더라도 또 물린다는 겁니다. 제가 7,000명 가르치면서 발견한 겁니다. 왜? 투자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투자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상투에 사고 포모 하나 극복 못하고 뉴스에 노이즈 섞인 뉴스 먹고 독배가 든 성자 독배가 든 한 잔 마시고 성배 왜 이러지 말이 꼬이네. 아무튼 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나의 매매 원칙이 무엇인가? 매매 원칙이 있습니까? 혹시 홍명보처럼 그렇게 전술 없고 원칙 없이 막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투기일 뿐입니다. 도박 매매일 뿐입니다. 무당이 후회이십니까? 왜 자꾸 희망회로만 돌리십니까? 왜 자꾸 예측하십니까? 시장을 분석해야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야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석해내야죠. 그리고 그걸로 승부를 해야죠. 미주노래 찐 제자들이 공부방에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올리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본인의 매매 원칙을 정립하면서 기법대로만 사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여기 밑에 보면 자 무료 단톡방 계속 초대하고 있으니까 구독만 하시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공부방 11기입니다. 10기가 넘어가면 여러분들 인정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4자리 남았습니다. VIP 멤버십 가입한 후에 고정 댓글 타고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소식, 중요한 소식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드릴 테니까 미준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